네, 안녕하세요. 정원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네, 2025년이 지금 지난 지도 4월이 넘어가고 있죠. 이제 곧 있으면 이번 주면 5월인데 다들 어떻게 새해 어떤 각오, 계획들은 잘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새해 각오나 실천을 글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1분기가 가장 어렵죠. 습관으로 이제 자리 잡으려면 1분기를 잘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안 지켜지는 날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2024년이 지나고 2025년 축구 같은 경우에는 8월에 개막을 하기 때문에 2024년부터 시작했던 일정이 2025년 5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가끔씩은 한 해씩 구분하면서 선수들의 기록을 보기도 해요. 2024년에 굉장히 잘했던 선수가 2025년에 부진한 경우가 최근에 좀 있는데 그 선수들 중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좀 다뤄볼 만한 선수가 있어서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어떤 기사가 있어서 제가 내용을 좀 보고 이거는 인사이트 시간에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주인공은 첼시의 콜 파머 선수입니다. 2024년에는 첼시의 공격 포인트 대부분을 차지했던 콜 파머 선수입니다. 리그에서만 3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이게 이제 한 시즌에 기록한 게 아니라 2024년 한 해에 기록한 이제 기록이거든요. 26개의 득점과 1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콜 파머 선수가 2024년에 한 해 동안 첼시의 기록을 또 세우는 그러한 좋은 페이스를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첼시가 지난 시즌 말미에도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콜 파머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2024, 2025 시즌에도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시즌 초반 그리고 12월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확실히 그런 좋은 흐름에는 스탠포드 브리지에서의 콜 파머의 활약이 대단히 눈부셨는데 문제는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콜 파머 선수의 현재 페이스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수치를 기록한 거를 제가 이제 봤는데 마지막 득점이 2025년 1월 15일 본머스와의 리그 경기 외에 17경기 동안 득점이 없는 콜 파머 선수입니다. 공식 경기 17경기를 지금 무득점 행진을 가고 있고요. 중간중간 이제 간헐적으로 도움을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득점이 17경기 동안 털리지 않게 되면서 콜 파머가 굉장히 부진함에 따라서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 역시도 득점을 올리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시즌 후반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같은 감독 아래에서 같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 선수가 왜 전반기와 후반기의 흐름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콜 파머 선수가 이렇게 부진하게 된 이유에는 첼시의 전술이 영향이 있는지 선수 개인의 어떤 컨디션 문제인지 이런 걸 좀 다른 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걸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첼시가 최근에 이제 34라운드 에버튼을 꺾으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날 이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 한 골은 다름 아닌 니콜라스 잭슨이 기록을 했습니다. 니콜라스 잭슨은 콜 파머보다 더 오래 전인 2024년 12월에 제가 알기로 브랜드포드전의 리그 경기에 득점을 한 이후에 2025년 득점은 아예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오늘 주제는 콜 파머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니콜라스 잭슨도 2025년에 아주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고 물론 부상도 있었습니다만은 본인이 출전한 14경기 만에 득점을 올리게 되면서 팀을 1대0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노팅엄이 주중 경기를 펼치게 될 텐데요. 노팅엄에 앞서서 현재 5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 첼시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선 프리미어리그에서 5개의 티켓이 주어지게 되는데 1위부터 5위 그 중에 이제 5위에 첼시가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 파머의 상황은 2025년 1월 15일 본머스와의 경기 이후에 득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식 경기로 따지니까 본인이 출전했던 경기 17경기 동안 득점이 없고요. 반면에 2024년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9개의 공격 포인트, 26골, 1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첼시의 단일 연도에서 가장 많은 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앞두고 여전히 콜 파머에 대한 부활, 콜 파머에 대한 부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 첼시 마레스카 감독의 인터뷰들이 있는데요. 마레스카 감독이 최근에 밝힌 인터뷰가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걸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파머의 부진은 전술적 형태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퍼포먼스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전술적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전반기에 좋은 폼을 보여줬던 콜 파머의 흐름도 현재 시스템 안에서 잘 작동이 되고는 있지만
개인의 컨디션 문제 혹은 뭐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득점적으로 본인의 공격 포인트적으로 지금 후반기에 나오고 있지 않는 거다. 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개인적인 컨디션 문제,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다라고 마레스카 감독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했던 게 시간 문제일 것 같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콜 파머는 자연스럽게 올라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전술적인 형태의 변화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선수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면서 기다려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면에 또 그러면서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니콜라스 잭슨이 득점을 터진 것에는 고무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여전히 콜 파머가 득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비판적인 인터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마레스카 감독은 공헌과 희생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파머가 해줬던 역할이 있었고 역시 시간 문제일 거다. 곧 득점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에서도 마레스카 감독의 어떤 이러한 인터뷰에 과연 이것이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아니면 파머 자체 개인적인 문제냐 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들이 꽤 많은데요.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콜 파머가 에버튼전에 터치했던 터치 맵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91분 동안 공식적으로 단 한 차례 슈팅을 가져가지도 못했던 콜 파머였습니다. 콜 파머가 선발 출전했던 61경기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 중 단 5경기만 본인이 직접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던 경기로 남아있는데요. 이번 에버튼 경기가 그러한 경기 중에 하나로 또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상대 페널티 지역 안에서의 볼 터치도 한 번밖에 없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터치 맵을 보면 콜 파머가 어디서 볼을 가장 많이 잡았는지가 나오는데 오른쪽의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볼을 잡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반대발을 쓸 수 있는 왼발 각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볼을 받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콜 파머의 위치 자체가 상대 골문 조던 픽포드 골키퍼와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서 볼을 받고 있다는 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로 오른쪽 낮은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 터치 맵이 미드필더 선수의 터치 맵으로 보이기에는 이상하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오른쪽에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파머가 첼시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 최종 박스 안에서 그리고 득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곳에서 영향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낮은 위치에서 콜 파머의 볼에 대한 간수라든지 볼에 대한 관여가 이루어지다 보니 파머가 직접적으로 득점과 연결될 수 있는 공격 전개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게 현재 터치 맵에서 나오고 있고 해외 언론들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간헐적으로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볼을 운반하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스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이전에 이제 에버튼을 상대로 콜 파머가 대단히 좋은 활약을 지난 시즌에 펼쳤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것과 같이 비교가 되면서 그때는 이제 상대 수비에 그야말로 가랑이 사이를 통과하는 드리블 그런 데서 나오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줬던 콜 파머의 이 에버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번 에버튼전에서의 굉장히 부진하고 오히려 박스 근처에서 약간의 자신감도 떨어져 있는 부분도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터치 자체가 너무 낮은 것도 전술적인 것 때문에 영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수의 심리적인 부분에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추측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의 그리고 전술적인 형태가 콜 파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지표가 있습니다. 첼시가 2021, 2022, 2022, 2023, 2023, 2024, 2024, 2025까지 각각의 감독들에 대해서 무엇을 표현했냐면요. 패스트 브레이크 공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적 형태 중에 시즌 초반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왼쪽에 지금 그래프로 나와져 있는 패스트 브레이크 공격이 지표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패스트 브레이크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좀 찾아보면요. 사실 이것은 농구 용어에 조금 속하고요. 농구 용어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린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패스트 브레이크라는 것은 이제 공격을 빠르게 전개하여 상대팀의 수비를 뚫고 쉬운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농구에서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공격과 수비 전환 시에 빠른 전진 패스와 스피드를 활용하여 상대를 빠르게 압박하고
공을 빠르게 이동시켜 높은 확률로 득점을 얻어낼 수 있는 패턴인데요. 패스트 브레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팀원들 간의 훌륭한 커뮤니케이션과 빠른 판단력 그리고 속도감이라고 합니다. 패스트 브레이크가 이제 흔히 축구로 말하면 역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수 전환에서 일어나는 빠른 역습, 상대가 자리 잡기 전에 빠르게 공격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 공격 형태를 이제 농구에서는 패스트 브레이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레스카 감독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유들 중 하나는 이렇게 공수가 빠르게 전환이 되거나 상대 지역에서의 높은 지역 압박을 통해서 볼을 탈취한 이후에 상대가 자리 잡기 전에 첼시 선수들의 개개인적인 기량을 활용하여 혹은 부분 조합을 순식간에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첼시가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시즌 중반에 12월 달에는 리그 2위까지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순간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비교가 되는 건 뭐냐면, 최근에 특히나 2025년 흐름으로 넘어온 이후부터 패스트 브레이크라고 볼 수 있는 지표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역습 전개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흐름으로 가는 이유에는 마레스카 감독이 시즌 초반과는 조금 별개로 후반기로 돌아서면서 약간은 조금 더 볼을 더 점유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방식이 계속해서 팀 전술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영향을 주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할 때, 특히나 역습을 전개해야 할 때는 역습을 빠르게 전개를 했던 시즌 초반의 흐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후반기에는 역습으로 전개될 때도 조금은 템포를 늦춘다든지 낮추게 되면서 의도적으로 공격적으로 속도감을 좀 죽이게 되는 건데요. 마레스카 감독이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결국에는 소유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유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면 어떤 부분의 팀의 장점으로 적용이 될 수 있냐면, 수비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조금 더 덜 내어줄 수 있다는 전술적인 보완점이 좀 있긴 합니다. 소유하는 시간이 우리 팀에게 많다 보니까 상대가 그만큼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횟수와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보다 수비적으로 조금은 대인 수비가 약한 첼시의 어떤 수비진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 오히려 공격적으로 전개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템포가 떨어지게 되면서 상대가 자리 잡기 전에 공격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격적인 위협도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콜 파머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제 마레스카의 어떤 볼 소유 그리고 역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콜 파머 선수가 본인이 득점을 기록했던 오픈 플레이의 10골 중에 한 골만이 지공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득점들은 세트피스라든지 아니면 역습을 전개하거나 상대 지역에서의 압박, 거기서 나왔던 득점이 나왔지, 볼을 완벽하게 첼시가 소유한 상황에서 이번 시즌 리그에서의 득점은 단 한 골,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에 나왔던 득점밖에 없거든요. 그 골도 이제 콜 파머가 박스 바깥쪽에서 파포스트를 향해서 슈팅해서 들어갔던 득점이었고, 그 득점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 득점들에서는 지공 상황에서 콜 파머가 위협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낸 게 이번 시즌에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콜 파머의 어떤 부진이,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첼시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공격 형태, 거기서 속도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콜 파머의 장점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은 콜 파머의 어떤 공격적인 스탯 부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연관성이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첼시를 상대하는 상대적으로 약팀들, 상대적으로 어떤 첼시와 순위가 비슷한 팀들이 첼시를 상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계속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내려앉으면서 5백을 구성을 하고요. 첼시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를 막아줄 수 있는 선수 한 명을 더 배치하면서 5백을 만들어주고, 콜 파머가 지공 상황에서 볼을 매끄럽게 받지 못하도록 콜 파머 선수에게 중원 미드필더들이 한 명씩 붙어주면서 맨투맨 마크를 돌아가면서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속도감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콜 파머의 경기 영향력도 떨어지게 되고, 여전히 콜 파머의 득점은 나오지 않게 되는, 어떻게 보면 첼시의 답답한 공격 흐름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에버튼전 첼시가 득점했던 것에 아주 긍정적인 부분은 콜 파머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지 않았지만 찰로바가 볼을 높은 지역에 탈취한 이후에
빠르게 공격을 전개했고 거기서 앤소 그리고 잭슨까지 연결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속도감을 가지고 공격을 전개했던 순간적인 공격이 있었거든요. 에버튼의 모예스 감독도 첼시와의 경기를 끝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첼시의 전반전 45분이 굉장히 속도감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려앉은 상대를 수비했을 때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첼시의 홈팬들은 오히려 역습을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야유를 하는 경우도 현지 카메라를 통해서 많이 보여졌고요. 홈팬들이 다 야유하고 있지만 마레스카 감독만 박수를 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첼시라는 선수들의 면면, 콜파머에 비롯해서 네투, 마두에케 그리고 니콜라스 잭슨까지 선수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빠르게 역습을 전개했을 때 쉽게 말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패스트 브레이크 공격이 전개가 됐을 때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마레스카 감독은 일단은 그렇게 하진 않고 본인의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머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면 첼시의 마레스카 감독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속도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오히려 파머의 자신감을 좀 붙여줄 수 있도록 마크맨을 조금 더 떨어뜨려 넣어줄 수 있고 공수를 빠르게 전환시켜줄 수 있는 동료들의 어떤 팀 에너지도 같이 발휘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너무나 속도감을 낮추면서 천천히 가고자 하는 공격적인 지향적인 포인트가 들어있는 마리스 감독의 전술도 조금은 유연하게 변하는 것도 파머를 살리는데 좀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버튼전 첼시의 골 기대값은 0.98이었습니다. 득점을 물론 한 골을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 파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공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수치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건 반대로 말씀드리면 첼시의 공격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건 여전히 파머이고 파머는 아직 공격 전개 시에 큰 영향을 특히나 지공 상황 시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존재로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 형태에 남아져 있는데요. 파머가 살아나야지만 파머가 살아날 수 있는 전술적인 유연성이 마레스카 감독의 남은 잔여 경기들에서 나와야지만 컨퍼런스 리그를 비롯해서 리그에서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2024년과 2025년 다른 행방을 걷고 있는 콜 파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고요. 콜파머가 살아나야지만 첼시가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콜파머가 살아나지 않게 된다면 향후 현재 남아있는 강팀들과의 연전을 첼시가 잘 치를 수 있을지 혹은 마레스카 감독이 어떤 식으로 전술적 유연성을 좀 부여해 줄 수 있을지 잔여 경기를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원 인사이트는 콜파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